반갑습니다. 수요일, 월요일 날 영상 올리고 수요일 날 다시 또 영상 찍습니다. 어, 그 월요일 날 다행히 종목들이 잘 올랐죠. 오른 배경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선언을 하면서 패닉셀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해서 관세는 그대로 부과를 했고, 그리고 그 여파가 지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왜 페닉스에 나왔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확인을 하러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많이 안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릴 때 급하게 내렸죠. 오를 때 천천히 오르고 있죠. 뭐 좀 세게 오르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 똑같이 급하게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흘러야 된다. 근데 막 급하게 뭐 이거 나온 3%막 2% 이상의 그런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처음 잡았던 그런 시나리오가 맞는 거죠. 어떻게? 코스피 기준 2300 여기 저가 부근 2370 요 라인을 못해도 2주 정도는 조정으로 어, 하락을 하는, 여기가 이제 최대 마지노 선이고 2주 정도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략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나스닥도 이제 좀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에서 과연 방향을 어떻게 트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어, 일단 기존 전략 그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하지만 그 조정이라 했죠. 하락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상방, 특히 국내장 상방을 보고 있고, 상방에 앞서 조정폭이 깊을지 아니면은 뭐 천천히 흐를지 그걸 염두해 보면서 시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와서 다행히 종목들이 회복을 했고,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혹은 이제 조정이 깊게 나오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깊게 나와서 뺄 만큼 뺐다, 끌 만큼 끌었다 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온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그러한 행렬에 따라가려는 종목들도 포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SOS랩 자율주행, 얘가 아마 대장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핀업에 이제 테마록도 있고 종목 테마 검색이 있는데 어, 최신화가 좀 됐어요. 지금 상당히 좋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신화가 안 됐고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핀업 그 관리자분들이 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신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핀업, 오히려 저는 핀업에서 그 종목 요거 검색을 하거나 테마록을 보면서 테마를 정리를 합니다. 최신화돼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당일 딱 새로 생긴 그런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한 1, 2주 지나면 그게 이제 강하게 간다고 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디야, 그죠? SOS랩, SOS랩 자율주행, 네, 뭐 이렇네요. 클로봇이 자율주행이었나? 로봇 아닌가요? 로봇으로 알고 있었는데. 로봇, 자율주행도 같이 있네요.
보명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 개발, 로봇이랑 자율주행 같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네요. 자, 지금 그 딥시크로 인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기존 챗봇이라든지 챗봇이네요. 그러한 기술 관련 AI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도 상당히 좋아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HJ 중공업.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조선 대장. 대장은 계속해서 스토킹을 해야 됩니다. 계속 팔로우를 해야 돼요. 자, 보면은 뭐 광역급행 차도 있고 조선 LNG선 방산도 포함되네요. 앞에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다. 1승이랑 같이 원탑 투탑으로 같이 움직이는 따로 움직이는 강한 상승을 가진 종목이고, 그러한 배경에는 자 그러한 배경에는 왜 안 돼? 하여튼 엄청난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단위 놀던 종목인데 지금 만 원 이하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종목이 어떻게 상승이 나오고 20선을 깬 다음에 비비고 있죠. 제가 이런 자리를 유튜브에도 있지만 그 유료 같은 무료 교육 영상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어떻게 20선을 깨고 돌린 다음에 20선 지지가 나온 자리가 보통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만한 그러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정확 그림 도식화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요 자리죠, 요 자리. 그게 보통 20선을 깨고 다시 회복 20선을 살짝 깨고 다시 들어 올려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살짝 깨는 놈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쁘게 지지를 받고 종가상 지지를 하고 들어 올리는 모습이 많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파동 카운팅을 하자면은 뭐 1파, 2파, 3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3파 이후에 하락 A, B, C, 이게 A, B, C의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B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배팅을 해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B가 아니고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파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14,000% 떨어졌네. 14,000% 떨어진 상장 이후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한 100만 원이었네. 90몇만 원이네. 와. 그죠?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이었네. 자, 그럼 이 종목이 그래, 지금 조선 좋은 거 다들 알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이슈가 붙고 있죠. 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미국이 이제 그런 조선 쪽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공급에서 생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재료를 우리가 받아와서, 물론 이제 보통은 중국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우리한테 들고 와서 이제 이거를 우리 제철소 많죠. 제철소 많죠. 포항제철, 포스코, 뭐 광양제철, 이런 제철소가 있어서 조선에 필요한 그런 강판, 후판 이런 것들을 제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뭐 중국산 그런 저가 제품이
저가 제품이 없으면 못 만든다. 이러면은 또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원재료만 뭐 중국 거, 철광석, 호주 거 받아오면 돼. 캐나다 거 받아오면 돼. 미국 거 받아오면 돼. 왜?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도 있고. 그래서 조선에서 이어지는 철강 쪽 테마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조선이 먼저 가야죠. 멋진 모습 보여주고 나서 자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높은데 이럴 때 이제 조정이 나올 거고 그 조정이 나올 때 그럼 철강 쪽도 이제 각광을 받겠죠. 부각을 받겠죠. 조선은 양수 겸장입니다. 방산 쪽도 좋고 일반 LNG선 지금 천연가스 그 미국의 그 갑자기 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알래스카였나? 천연가스 우리가 이제 사는 게 거의 옵션화 됐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관세 너희 맞을래? 아니면은 미국산 에너지 받아올래? 당연히 받아오겠죠. 당연히 에너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오겠죠. 관세 맞는 것보다야. 그래서 LNG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더 늘어야죠. 더 늘 겁니다. 미국은 항상 에너지를 전략 비축을 해놔서 자국 내에 있는 걸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셰일 오일 혁명까지 일어나면서 더 안 쓰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집권 들어서 셰일가스 이거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국 내 비축보다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문을 좀 활짝 열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LNG선 수요 늘 거고 그다음에 뭐 조선 중국을 견제를 하려면은 바다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함정이 필요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방위비 분담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국한테 그 방위비 부담을 하든지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스스로 무장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나라들의 수요들도 늘 것이다. 조선은 계속해서 봐야 높은 자리가 이거 높은 거 아닙니다. 14,000% 100만 원이 고점이 100만 원이 아직도 멀었다. 그러한 점에서 LC제중공업 대장이니까 좋아하는 패턴이죠. 23 깨고 23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살짝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 내일 살짝 밀고 돌리든지 제가 볼 땐 똑같이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애매하게 오전에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종가 살짝 들어올리는 마감하면서 어떻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조정을 좀 보는 거죠. 그러다 다음 주 되면서 밀었다가 급등 뭐 이런 거 갭 살짝 떴다가 밀었다가 급등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해볼 만한 자리고 자 컴퓨터스 홀딩스 이거 이전에도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빠질 만큼 빠졌고 조정도 충분히 됐다. 보면은 이평선을 막 여러 개 막 깨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하락하면 이평선 깨고 뭐 이러죠. 장기 이평선이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뭐냐 이렇게 뚫고 나서 며칠 동안만 지지 저항이 사람들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이렇게 기간 지나면은 솔직히 사람들은 소외된 주식이 맞거든요. 좀 소외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입평선이 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여기 지금 머리 맞고 떨어지는 20선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이걸 돌려서 20선 뚫고 나서 아까 우리 보셨죠? 뚫고 나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기다릴지. 근데 저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충분히 많이 빠졌고 거의 저점이 다가온 상황인 것 같다. 아마 얘는 코인이랑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게임 쪽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도 괜찮아 보인다. 뭐 지지 저항을 따지자면은 요런 라인에서
버티는 모습. 얘 빼면 얼마 빼겠어요. 지금 이게 열려 있죠. 무섭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일전에도 그 스윙 그 전략, 매매 전략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제 관심 종목에 이런 것들은 10% 정도의 분할 매수 하는 포인트가 있고, 아니면은 5% 빠졌을 때 손절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이런 라인들을 보면은 지지저항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럼 이런 거지. 제가 볼 때 이렇게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도 보고 있어. 보고 있기 때문에 10%까지 뺀다? 악재가 있으면, 악재나 대외적인, 그러니까 종목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가 있을 때 10%까지 여유를 두는데 지지장을 미리 갖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수를 하는 겁니다. 사수를 하는 거고, 그 안에 10% 안에는 웬만하면 다 손절하겠죠. 그리고 좀 빨리 간다면은 빨리 손절을 한다면은 5% 정도, 왜 5% 라인에서도 저항을 만들어 두고 10% 자리에서도 지지 저항을 만들어 두는 꼭 이제 슈팅을 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리도 추가적인 이렇게 하락, 이제 20선 뚫겠죠. 뚫고 비비다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쏘고 내리고 갑자기, 이런 경우 쏘고 내리고 갑자기 이런 걸 많이 해요. 심장 박동처럼.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이 왜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도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이 전체 상승 파동이 뭐 파동을 따지면 상승 1파가 되든지, 여기서부터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상승 1파가 되든지, 그러면은 파동의 크기상 엄청나게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럴만한 게 과거 이만큼 올랐습니다. 24만 원 하던 종목입니다. 24만 원이 700%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게 700%입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사타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중기 스윙, 그 기간을 설명드렸는데 언제였냐? 1월 1일 한 3일 정도까지는 3에서 5% 정도의 기대 수익. 다시 한번 볼까요? 까먹었다. 기대 상승률, 단기 스윙을 표현하는데 단기 매매는 1회 3거래일 정도를 3에서 5% 정도 기대. 이 정도 나오면은 그냥 뭐 나올 만큼 나왔네, 팔아도 된다는 거고, 짧은 기간에 이제 그 다음이 중기 스윙인데 10에서 20거래일,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이 있다. 근데 보통 이 안에 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또 빠르면은 정말 뭐 2, 3일 안에, 뭐 쿠콘도 그렇지만 거의 2일 만에 슈팅이 나왔고, 중기 스윙 다음으로는 중장기 스윙이라고 20에서 60거래일, 한 달에서 3달 정도죠. 요거는 이제 30에서 40%. 그럼 이제 사서 바로 30, 40% 가면 좋겠지만, 장대봉으로 뭐 상한가 가고 가면 좋겠지만, 주가가 어떻습니까? 왜 이런 기대 수익률을 미리 정하는 거죠? 주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가면 조정 얼마 안 나오고 가면 좋겠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만들고 비비고 간다 했는데 여기서 뚫더니 또 내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리고 확인하죠. 한번 확인하고 다시 N자로 만들다가 비비고 이렇게 슈팅.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30, 40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주식이 이렇다고. 한 방에 가면 되는데 한 방에 안 가. 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비볐다가 들어 올렸다가 전고 뚫었다가 또 내렸다가 반등 나온 쪽 페이크 걸면서 털려라 하다가 다시 상승 나왔는데 얼마도 안 올라가. 그러다 또 밀었다가 다시 N자 움직이고 쏘면서 돌파 시원하게 하던가, 여기서 안 하고 막 옆으로 행보를 해.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슈팅. 이게 중장기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우상향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우상향 잘 가다가 잘 내려갑니다. 잘 올라갑니다. 잘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우상향이라고. 그죠? 이게 우상향입니다. 이게 우상향. 진짜 말 그대로 한 50% 올리고 30% 뺍니다. 60% 올리고 40% 빼요. 이게 우상향이라고. 이게 우상향이라고, 여러분. 물론 이제 대형주들은 저렇게 안 하죠. 안 하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퍼센트가 크지 않습니다. 60%는 무슨, 한 20%를 한 3달간 올리다가, 대형주 20-30%를 한 3달간 올리다가 또 하락도 2달 동안 또 한 달 동안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기간 내에 슈팅이 나오면은 수익 실현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10% 정도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점 대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세력이 그 정도까지 올리고 그 정도까지 올려야 다음 이제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 수익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대 수익률을 기간 대비 기대 수익률 기억해 뒀다가 어디 적어 놨다가 이 정도 퍼센트가 나왔네. 근데 10% 올랐는데 뭐 일주일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 되지도 않았어. 3거래밖에 안 됐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하는 겁니다. 왜? 주식이라는 게 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쏘았다가 내렸다가, 아까 보셨죠? 보셨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 더 짧게는 이제 3% 5% 가면은 그냥 수익 실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이 밑에 것들은 이제 자리가 준비된 것들도 있고, 말 그대로 과심 종목입니다. 자, 제로 투 세븐,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리죠. 뭐라고 했죠? 상승 쭉 나오고 입상 깼다가 깬 거 아님 회복 눌린 자리. 여기서는 뭐가 돼도 된다 했는데 보세요. 지금 당이 20선 저점 밟고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살짝 눌렀다. 여기 지금 이게 분봉이거든요. 요 지지 라인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갭이 살짝 떠든지 밑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아직 안 가거든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가격적 하락은 거의 없지만 뭐 폭을 잡아보면 한 5% 정도 지치게 만듭니다. 옆으로 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 3번 테스트 할 거면 살짝 깼다가 손절하냐? 손절 좀 하면 이제 어떻게 들어올리면서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거고, 깼는데 뭐 물량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깁니다. 왜? 더 뺄 수는 없거든. 더 뺄 수는 없어요. 처음 일선을 깬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 올렸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차 깨서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제로투세는 뭐 하는 회사죠? 저출산. 지금 뭐가 움직이고 준동하고 있죠?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도 뭐 우원식, 그다음에 한동훈 이런 것들이 부각을 하면서 얘네들 길어질 수가 없어요.
세력이 그림을 그린다면 길게 그 기간을 만들 수가 없다고. 뭐 기간 만들면 나야 좋지. 기다렸다가 살 거니까.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관심 올린 거는 계속 봐요. 지금 이게 보이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급하게 가야 된다고. 이게 어느 정도 그 키맞추기, 그러니까 인맥주와 간만큼 정책주도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됩니다. 최근에 그 의료 AI 관련해서 헬스케어, 그다음에 원격 의료 이런 것들도 좀 올라와 있죠. 그 왜 올라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연관이 있는 의료 AI랑 연관이 있는 재료도 있겠지만 정책주, 정책주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그럼 저출산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은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은 노인들을 위한, 유권자들을 위한 그런 거가 될 거고. 뭐 그다음 일자리 뻔하죠. 요런 세 개는 거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오는 화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리가 괜찮아 보인다. 자, TK 케미칼 볼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압니다. 아는데 이거 화학 회사잖아요, 그쵸? 이나가경. 화학 여기 있네. 화학. 해운, 스판덱스. 화학 맞죠? 화학. 케미칼 되어 있으니까. 어 케미칼 되어 있으니까 이낙연으로 간 것 같기도 합니다. 같기도 하고 관련 정보 같이 보면 되겠죠. 워낙 그 시장이 급하락하고 급반등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올라왔는데 뭐 화학 쪽으로 간 것 같네요. 화학 쪽으로. 왜 화학 쪽으로 갔을까? 유가가 떨어져서인가? 아마 요거 조금 상세하게 봐야겠지만 어, 유, 유가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화학주들은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될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냥 이낙연일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세력들만 압니다. 세력들만 알고 일반 개인들은 뉴스가 떠야 뭐 그거 가는갑다 싶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뉴스 보고 있습니다. 해운아들 건설사. 진영 신제품 바이오 플라스틱. 진영 제가 알기로는 우원식, 그 김문수. 이게 TK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 쪽에 엮인 것 같기도 하고. 앞에 보면은 강한 상한가 만들어내겠잖아요. 한번 볼게요. 봅시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DK 케미칼. 저때 상한가 뭐 때문에 나왔는지 좀 보면 되거든요. 우오현 SM그룹 회장 트럼프 2기 취임식 초청 SM그룹주 상승. 야, 그럼 이 재료가 이어진다? 뭐 봐야 되나?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끝났잖아. 제가 볼 때는 더 다른 재료가 있는데 요걸로 이제 관심을 끈 겁니다. 흔히 말 매집을 한 거죠. 이 거대한 상승이 매집이라는 겁니다. 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한 게 매집이고, 파동의 크기를 봐서는 이게 1파라 치면은 2파, 3파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1파는 아니고 여기에 지금 좀 기로에 서 있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면 이건 1파가 아닌 겁니다. 보통 파동이 이어진다 치면은 절반 부분을 좀 지켜주는 게 웬만해서는
개인들이나 세력들한테도 좋다. 이렇게 내리고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살 때도 사고 떨어뜨리면서 손절해 하면서 괴롭히다가 들어올리고, 특징은 들어올릴 때는 또 이거 넘습니다. 굳이 넘었다가 다시 내려요. 그럼 이런 것처럼 될 줄 알고 사람들이 위에서 막 날리겠죠. 거래량이 아마 많이 늘어 있을 겁니다. 날리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맞으려. 그런데 또 절반 정도에서 막 횡보하고 막 이렇게 다시 가는. 그럼 이 거대한 이 흐름이 또 하나의 상승 일파가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 정도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5일선을 해서 좀 이격이 벌어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이제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바닥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하락을 좀 멈췄어. 물론 장기 이평선을 깨긴 했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장기 이평선은 뚫을 때 거의 그 근처에서만 효력이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흔히 말하는 관심이 멀어진 상태에서는 장기 이평선은 지지력이 약하다. 볼 수 있는 거는 5일선을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5일선에 달라붙는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또 어물쩍 넘어가거든요. 어물쩍 넘기면서 이 장기 이평선을 아까 지지력이 없다 했기 때문에 넘는 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여기서 막 털리게 되겠죠. 장기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뚫어서 윗꼬리 양봉이나 윗꼬리 음봉의 형태로 뭔가 사람들 겁을 줍니다. 거기서 좀 털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최대한 겁을 줘도 이렇게 최근에 형성된 저점을 지켜주는 형태가 되어야 스무스하게 돌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20선 돌파가 형태가 나오겠죠. 밟아주고, 얘는 아마 조정을 잘 안 줄 겁니다. 기회도 잘 안 줄 거예요. 양봉 뽑았다가 밑꼬리 달고 바로 쏘는 형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음봉이면 제일 좋겠죠. 근데 밑꼬리 해서 양봉 비슷하게 만들면서 최대한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이게 진짜 끼가 좋은데 가격도 너무 싸다. 관심 종목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한 금 시장 급하락이 나오면서 끼 있는 종목들이 점점 좋은 자리, 흔히 말하는 세력이 마지노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빨들이 보여. 아, 얘네들 이거 들어와 있네.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를 보면은 일단은 앞에 앞산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거는 기관들이 좀 핸들링하는 모습이라서,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모습의 특징으로는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20% 밑으로 20% 이하의 그런 상승이 쭉쭉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특징적이고, 이게 보통 대형주의 형태거든요. 근데 얘는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기관들이 이제 실적을 따져가면서 만드는 모습이 보통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세력이 붙고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은 흔히 말하는 장대고 상한가가 나오고 막 갭이 엄청 높게 뜨거나 혹은 하락도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이런 걸 보면은 앞에 큰 상승이 있다가 답 없이 밀었죠. 답 없이 밀었다가 한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밀리나 싶었는데 멈추고 있죠. 이런 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 그리고 여기 상승에 있던 것들은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로 바뀐 상황에서 이 지지를 밟고, 그러니까 매물대를 만들었다 이거죠. 지지를 밟고 돌려서 어떻게 또 20선을 돌파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우리가 안다면은, 뭐 유형으로 따지자면 꾹꾹이네요. 쏘았다 하면 무조건 20선, 5일선 지지를 봐야 되는 꾹꾹이의 형태고, 이런 종목이 이제 이격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징적이. 올라가서 무조건 내려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5일선은 발판으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5일선 지지받고, 또 튀어 올랐다가 5일선 지지받고, 이게 꾹꾹이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올랐다가 20선 터치하는 때부터 탄력이 좀 줄어들죠. 이거 유료 같은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고,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기 이평선 모은 상태고 돌려서 20선 비비고 있다. 그럼 빨리 안 가는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뭐 옆으로 횡보할 수 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 않겠죠. 지금 이것도 20선을 뚫은 건지 아닌지 이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신기하게도 또 10%의 간격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종목은 이렇게 지지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같아요. 혹시나 세력들도 혹시나가 있잖아요. 뭐 트럼프 이슈, 관세 전쟁 이런 것들, 이게 혹시나해서 먹힌 거죠. 지켜주고 돌리고. 그럼 이런 혹시나 빠져서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세력 입장에서는 칼을 빨리 빼들어야 됩니다. 2번 막 3번 되면은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그림이랑 달라질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런 20선을 넘긴 이런 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오늘 좀 디테일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영상을 오랜만에 좀 찍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상 안 찍다가 찍으니까. 자, 텔레칩스는 어떤 이슈가 있죠? 일단 그 삼성전자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법 리스크가 거의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돈 풀기가 들어간다 했죠. 거기에 나오는 팹리스, 텔레칩스가 팹리스 관련이고, 팹리스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팹리스, 팹리스만 왜 안 뜨냐? 자, 어버 반도체가 대장입니다. 어버 반도체가 대장입니다. 테마에 뜨겠지. 야, 딱 10,000원 만들었네. 반도체 설계가 이제 팹리스거든요. 사피엔, 피델, 일단 어버버는 차트 좋은 거 다들 아시죠? 피델릭스는 뭐 말해 뭐해 엄청 힘 좋고, 아닙니다. 잘못 봤네요. 피델릭스는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 퀄리타스도 괜찮은 모습이죠. 사피엔, 가온칩스. 원래 가온칩스가 삼성 쪽 이런 이슈에서 대장질을 많이 했는데 좀 대장이 바뀐 모습이죠. 어버브로. 과거 대장이었기 때문에 도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관심 종목이기도 했죠. 맞나? 여기에 이제 텔레칩스도 있습니다. 있죠.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같이 묶어서 보면 되고, 얘도 과거에 대장질을 한번 하긴 했어요. 솔직히 대장을 하면 좋겠지만
대장이 자리 안 온대 뭐. 어버브 T인 거 보고 나서 텔레칩스를 본 거기 때문에 그럼 후발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보면 되겠다. 대장이 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또 양봉을 뽑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조정이 나올 때 다른 것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는 텔레칩스를 뽑아왔고, 역시나 어떻게 20선을 깨고 나서 또 급하게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5일선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런 거는 한번 입선 터치를 할 수도 있겠죠. 밑에 뭐 길게는 120선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대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바로 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급하게 내려왔죠. 급하게 내려오고 또 급하게 올렸습니다. 여기서 끈다? 내려갑니다. 하락으로 빠져요. 하락 전환돼요. 급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올렸는데 지수의 흐름이 딱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 전 지수를 어떻게 판단했죠? 급하게 올라야 돼. 혹은 이제 조금이라도 그 하락이 안 나오고 옆으로 행보를 하든지, 급하게 올렸으니 급하게 내리는 게 맞아요. 근데 내리기에는 뭐 종목 자체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수도 그렇죠. 줄줄줄 흘러야, 기간 조정을 만들어야 하락의 폭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는 형태를 표현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하락 에너지가 많으면은 그대로 또 확 내려가면서 반등 살짝 나왔다가 또 확 내려가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텔칩스는 바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간다면은 얘가 대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당일 대장 한다면은 당연히 이거 뚫지. 이게 240선 1년선인데 당연히 뚫겠죠. 근데 대장이 아닌 거 아니까 뭐 이 정도, 거의 한 10% 정도의 그런 상승폭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대장이면 넘지, 넘고 더 가겠지. 근데 그렇게는 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BS도 어떤 이슈로 갔죠? 일단 얘는 일봉을 보면은 탄력이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번 뚫었다 하면 시원하게 뚫어요. 그 대신 밀릴 때도 시원하게 밀리죠. 그럼 얘가 한번 시원하게 뚫어 올려서 시원하게 밀려야 되는데, 보세요. 밀려야 되는데 갑자기 올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매물대 만들고 내려. 깨는 줄 알았지? 아니거든 하면서 다시 올렸어. 아니거든 하면서 다시 올렸어. 그러면 얘는 20선이라는 제가 볼 땐 지지를 활용을 해서 지지를 만들고 당일날 가든지. 왜 당일날 갈까요?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얘의 특징이 앞에 일봉의 패턴을 보면은 급하게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급하게 오르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정말 당일 오전에 밀었다가 슬금슬금 올립니다. 절대 거래량 내면 안 돼요. 왜? 다들 이것 다 볼 거니까. 제가 볼 때 다들 내일 음봉 막 대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또 조정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리는, 갭으로 막 올리는 막 그런 악독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시간에 보니까 뭐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별일 없죠 시간에.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급하게 올린 그런 종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일 슈팅 아니면은 뭐 하루, 근데 또 어떻게 뭐 밑꼬리 만든 음봉 뭐 이런 형태로 하락을 덜 시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겠죠. 이런 것들은 또 쏠 때 일부러 한 번 더 저점 확인하고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해볼만 하죠. 자, 다음 인포뱅크. 인포뱅크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240선을 저항으로 봤다가 뚫어 올렸어. 그래,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뭐 그렇다 쳐. 근데 여기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있으면서 강제로 막 개인들 달라붙으면 뚫어 올린 모습입니다. 차트의 형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정도나 뚫어 올렸어. 여기인가? 뚫어 올렸어.
어쩌겠어. 차트는 이미 만들어졌고. 그럼 세력의 셈법은 간단해요.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내린다? 그러면은 개미들이 더 달라붙습니다. 더 달라붙어요. 더 무거워진다고. 그럼 아예 그 물량을 넘기든지, 그럼 걸량 터트린 뭐 음봉이나 뭐 윗꼬리 양봉 뭐 나오면서 물량 넘기고 가든지. 근데 걸량이 줄면서 240선에서 막 비비고 있다. 그러면은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을 지지로, 역시나 또 10%네요. 아, 신기하죠.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세력이야. 어, 내가 세력이야. 신기해. 요런 지점을 기준으로 삼고 아마 확인하고 가든지, 아니면 또 무슨 소리 하면서 갭 뜨면서 바로 올릴지. 근데 바로 슈팅 안 나올 것 같고, 애매하게 양봉 하나 만들면서, 윗꼬리 양봉 하나 만들면서 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종가만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종가만 이렇게 올려두는 거죠. 그러다가 뭐 다음날 또 이렇게 눌렀다 가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살짝 애매합니다. 왜? 조정이 한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정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중 돌파, 장중으로 눌림 잡거나 돌파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MDS 테크. 신기하네. 뭐가 신기해? 요 자리만 참 집요하게 노린다, 그죠? 입선 깨고 입선 회복한. 진짜 집요하다, 집요해. 이거 유료 같은 무료 그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집요하게 막 요 자리만 공략을 하네. 또 요 자리가 나와 있어. 어쩌겠어. 나오는데 써먹어야지. MDS 테크 끼 좋은 종목이고, JC연도 근데 JC는 이선 안 넘어서 제가 안 했어요. 자리는 좋아요. 제가 볼 때 이 자리는 다시는 못 올 저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5,300원 보이시죠? 일단 이 MDS는 뚫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일 정도 행보하다가 돌릴 것 같습니다. 왜? 240선이 일단 있기 때문에 저항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뭐 뚫을 거면 갭으로 올려서 바로 가든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지 양의 형태로 가든가, 양인데 양도지거든요. 양봉 도지가 나왔다는 거는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그럼 세니까 강하게 가야지. 근데 안 가면은 행보가 나오겠고, 역시나 아마 이 지점을 지지로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 잡고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살짝 깨고 들어올리는 뭐 이런 모습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빨리 가야 됩니다. MDS는. 자, 오상S. 참 종목들이 비슷비슷하죠. 역시나 240선을, 근데 얘는 아까 MDS보다는 비슷하네. 어, 비슷하네. 그죠? 틀린 점이 있다면 얘는 20선을 깨진 않았죠. 깨진 않았고, 흔히 말하는 240선을 비비고 있는, 저는 이 정도 왔어도 지금 이 형태가 비비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선을 위에 있지만 이 매물대에 비비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얘는 이 저항, 이 저항, 이 저항은 애초에 아니겠죠. 왜? 쏘았다 하면 이만큼 쏘는 그런 끼 있는 종목인데, 그럼 애초에 저항대에 부딪히기 전에 비비다가 갑자기 갭 뜨면서 팡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그림이 좀 이쁘려면은, 여기는 상승은 나올 것 같은데 상승이 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하겠지. 여기 갭 하락한 음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하는 정도, 뚫던지 확인하는 정도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40선을 지지로 이거를 지지로 써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이쁘지 않을까?
역시나 그러면 뭐 퍼센트가 한 10% 되겠죠. 아, 진짜 소름이네. 10% 진짜 10%네. 그러니까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은 뭔가 지지와 저항이 세력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VI 자리를 확인해 보시면은 매일 아침 이제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갭이 뜨잖아요. 갭을 띄운 이유, 갭을 안 띄운 종목도 있겠지만 보통 갭을 띄우고 뭐가 형성됩니까? VI 자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VI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죠? 거래량이 빵 터지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죠. 강제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수급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지점을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그날 그 종목은 또 거기까지 VI 자리까지 의미 있는 지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지 않을까. 세력들이 이렇게 VI 자리를 맞춰놓고 하락 VI든 상방 VI든 맞춰놓고 아까 뭐 MDS 보셨죠? 20선 지지 받으려는 척 하다가 깨버렸어. 관세 이슈 때문에 급하게 들어올린 거잖아요. 급하게 깰 생각이 없었거든. 이 정도로 종가상 20선을 안 깬 흐름으로 개인들은 털리고 아 이거 안 가는갑다. 저항 맞고 떨어지려는 갑다. 겁만 주려고 했는데 더 내려갔어. 지수가 빠지니까 급하게 올려서 응 아니다. 어? 나의 힘은 아직 멀쩡하다. 의미 있는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정리하면서 차트적인 부분, 또 재료도 보고 어떤 거 봐야 되고 또 관점은 어떤지 오늘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떡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대 수익 말씀드렸죠. 3에서 5%, 10에서 15%, 30에서 40%. 이 정도는 목표를 잡고 분할 매도 대응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 봅니다. 종목은 계속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자, 목요일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